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의 어떤 특징적인 조건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좀 개념 한번 잡아보자고요. 생각보다 좀 이 개념은 전기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이론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라고 볼게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R이라고 하는 저항 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L 소자,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콘덴서 소자가 있어요. 이 소자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소자의 특성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지지고볶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전기 설비가 운용될 때, 사용될 때 거기에도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저항, 도체의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커야 되나요? 작아야 되나요? 작아야지 전류를 막 보내죠. 코일이 너무 많이 감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콘덴서가 C 값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 전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즉 뭐냐면은 RLC의 어떤 소자 특성을 아는 것보다 RLC에 의해서 전기의 전압, 전류, 주파수 등등이 다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소자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전기 설비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이 소자 설명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 사용할 때 RLC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이에요.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코일이에요. 코일이에요. 그 다음에 콘덴서예요. 화살표로 할게요. 화살표. 자,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요. 그 다음은 뭘 봐야 되냐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전압과 전류예요. 자, 원래 전기 정연파를 딱 만들었다면요. 그냥 전압파형과 전류파형이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P는 그냥 VI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선로나 회로나 모든 전기를 만들 때 저항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냥 전기 생산돼서 나오자마자 바로 생긴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전압파형과 전류파형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전압파형이고요. 얘가 전류파형인데 크기가 작아져요. 즉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직류에서 이렇게 전류를 쓰고 있는데 전류고 이게 시간이다라면은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떻게? 이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저항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상은 동상이에요. 즉 위상차가 없어요. 하지만 뭐가요? 크기가 작아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항 수야 때문에 그래요. 동상이다. 즉 이쪽에 이제 전압이 왔는데 즉 전류는 어쩌냐면은 그냥 죽는다라는 거죠. 크기가 진폭이 죽는다라는 거고요. 전압을 보냈는데 전류는 죽는다. 뭐 전압만 보낼 수 있나요? 같이 보낸 거죠. 즉 P를 딱 보낸 거지. 파워를 딱 넣었더니 전압 갖고 전류 갔는데 뭐가 죽는다? 전류가 죽는다라는 거죠. 얼마큼? 약간. 자, 그 다음에 L을 볼게요. L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P를 인가하자마자요. 전압도 출발하고 전류도 출발하는 거죠. 전압은 인가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류가 이거 꼬불꼬불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빨리 올까요, 안 올까요? 물 호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물이 빨리 도착해야 하네요. 그렇죠? 딱 인가하자마자 전압은 딱 떴는데 너무 선로가 길다 보니까 전류가 어떻게 해요? 늦다라는 거죠. 얘를 현장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전류가 뒤진다라고 표현하고요. 좀 더 유식한 용어 쓰면은 지상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자, C값이에요. C값에는 항상 이렇게 전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전하들이. 그래서 파워를 딱 인가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은, 워프를 해요, 워프. 워프라는 용어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공상과학 영화에서 갑자기 워프 하면 비행기가 슝 하고 우주선이 가는 걸 워프라고 하죠. 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SF 용어랍니다. SF 용어. SF 용어예요. 즉 워프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파워를 인가하자마자 전압은 딱 와서 도착해 있는데 전류를 딱 넣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냥 워프를 해요. 즉 어떻게 해요? 전압 인가한 것보다 뭐가 더 빠른 거예요? 전류가 더 빨리 도착해 버려요. 그래서 얘는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게 빠르다라는 거. 자, 현정용어로 뭐라고요? 빠르다. 좀 유식한 용어는 어떻게 해요? 진상이다라고 해요. 앞선다지, 앞선다. 뒤진다가 아니라 앞선다. 뒤진다, 얘는 앞선다. 그 다음에 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저항이 있으면요 공부를 방해하는 저항들이 있어요. 이 저항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합격률을 죽이는 거지. 그 저항 대부분 뭐죠? 음주, 가무, 술, 주식, TV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하면은 뒤진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앞선다라는 거죠. 자, 앞서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전압파형 힘을 주었더니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숫자가 간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진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압 힘을 줬더니 바로 전류가 흐르고 일을 한다는 거죠. 얘는 뭐냐면 힘 줬더니 어떻게 해요? 물은 언제 나와요? 좀 늦게 나온다는 거죠. 힘 주자마자 바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야, 안 되겠다. 힘 줄 때 바로 물 나오게 하자. 힘 줄 때 일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앞선 C를 만들어 놓으면요. C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앞선다. 그러면은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게 RLC의 기묘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전압 L에서는 뭐 전압이 전류보다 뒤지냐 앞서냐, 뭐 C에서는 뒤지냐 앞서냐 계속 그런 문제 나오니까 정확히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요. 변전소를 몇 군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수전면 설비를 몇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야, 뭐 전동기도 엄청 많아요.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만들 때는 대부분 다 그냥 한 70%, 60, 70%가 다 코일이에요. 변전소도 마찬가지고요. 변압기도 마찬가지. 여기 막 CT, PT 엄청나요. 다 코일이고요. 얘도 다 코일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파워를 줬어요. 파워를 줘서 전압은 뜨는데 문제는 뭐가 늦는다고요? 그렇죠. 전류가 다 코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늦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서 코일에서의 계속 뭐예요? 외부적인 일, 파이, 자속만 계속 봤잖아요. 얘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니고 그냥 늦다 앞선다만 보는 거예요. 외부적인 일이 아니에요. 늦는다. 힘 줬는데 물이 늦게 나와요. 힘 줬는데 힘은 왔는데 늦게 나. 힘은 뭐냐면 압력이죠. 빡 밀었더니 끝에도 압력이 올렸는데 물이 늦게 나와요. 힘 줬는데 일을 늦게 해요. 안 되겠다. 힘 줄 때 바로 물 나오게. 힘 줄 때 바로 일하게 만들자. 그래서 너무 L값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뭘 설치하냐면 여기다가 C값, 콘덴서를 설치해요.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전압과 전류를 동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동상으로. 자, 그러면 저항은 어떤 일을 할까요? 저항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어떻게 해요? 기죽이지. 기죽이고요. 그 다음 또 뭐 할까요? 또 뭐? 열로 발생시키죠. 그래서 저항을 줄이는 거, 즉 도체에서 저항 줄이는 거 매우 중요해요. 저항을 줄이는 거 좋지만은 어느 한도가 있다. 즉 순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항을 여기로 0으로 만드는 건 어렵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RLC, 그래서 꼭 이거는 명심하시고요. 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고, 아까 앞에서 설명 좀 드렸죠. 설명 드렸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전류 위상의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앞선다는 뭐냐면은, 뒤진다 앞섰다 할 때 꼭 이 차이는 얼마씩 나냐면요, 90도씩 나요. 90도. 그러니까 지금 90도. 그래서 뒤진다 할 때 90도, 앞선다 할 때 90도. 그래서 뒤진다 앞선다 할 때는 꼭 90도 차이만 나는 걸 명심하세요. 자, 용량선 리액턴스고요. 이제 여기 수시로 막 계속 써야 돼요. 수시로 써야 되고요. 자, 그래서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L만의 회로는 전류가 그냥 느리다. C만 회로는 전류가 빠르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얘를 전압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압은 전류보다 느리다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전류 기준, 전압을 기준 놓고 전류 빠르기를 바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는 뭐냐면요, 정말 엄청난 트릭이에요. 엄청난 트릭이에요. 자체 인덕턴스가 1Hz인 코일에 200V, 61Hz 사인파 교류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근데 전압과 전류 위상차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몇 도? 90도라고 했죠. 90도. 자, 90도 할 때 뭐예요? 지금 코일이죠. 코일에서 어떻게 전류가 90도가 앞선다 뒤진다? 뒤진다라고 했죠. 뒤진다.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뒤진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쉬운 문제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왜? 헤매라고. 각 기능사 문제에서는 가끔, 정말 가끔이에요. 이렇게 꼬이는 문제 나오니까요. 꼭 좀 풀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회로 유학 정리해 볼게요. R은 어떻게 해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L에는 어떻게 해요? 위상이 뒤진다. 무조건 몇 도요? 90도. C는 어떻게 해요? 전류가 앞선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얘가 없으면 역률이 1이에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전력 소모를 해요. R은요. 전력 소모. 전기를 100을 줬더니 좀 딸려요, 나중에 가서. 근데 L이나 C는요, 전력 소모를 안 해요. 안 하고 뭘 하냐면은, 힘 줬더니 조금 있다 이 물으로 나와요. 힘 줬더니 힘 주기 전부터 물이 나와요. 이런 역할을 할 뿐이지 얘는 전력 소모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얘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그 현상도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LC 직렬회로예요. 야, 직렬회로다. 너는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거죠. 직렬은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임피던스를 구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R 플러스 J, 아까 이게 뭐였죠? X였죠, X. 무슨 X? 리액턴스였죠. 자, 얘가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얘를 구분해보자라고 했더니 얘는 뭐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XL과 XC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RLC가 다 존재하니까 너는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니까 R은 플러스 J하고요. 그 다음에 XL 마이너스 XC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L과 C라는 거죠. 근데 왜 L에서 C를 빼죠? L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수였고요. C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분의 1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 힘이 주 저항이 되는 거고요. 주 저항이라고 안 되겠다. 주 소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부소자가 마이너스의 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저항이랑 같아서 항상 플러스적인 의미,
C는 밑으로 분모로 깔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의미 그렇게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노출 씌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승 이렇게 또 자승해버리면 되겠죠. 하고 나서 예. 얘도 기호가 뭐였죠? 단위가 5옴. 얘도 뭐예요? 단위가 5옴. 얘는 뭐였죠? 단위가 5옴. 얘도 단위가 5옴이었죠.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A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가지고요. L을 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XL은 뭐가 있었죠? 2파이 FL. 뭐 전에 오메가 L도 있었죠. 이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L을 만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XL을 만들어서 리액턴스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죠. 이해 안 가셨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주지 않고요. 얘를 주고요. 얘를 줬는데 L 값을 줬어요. 그 다음에 C 값을 줬어요. 얘는 뭐였어요? 캐페이스턴스라는 단위, 즉 파라드를 썼고요. 얘는 헨리라는 단위, H를 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단위는 다 오음이에요. 오음. 그러면 다시 좀 바꿔야 되겠죠. 얘 정리해 볼게요. 자, XL은 어떻게 했죠? XL은 오메가 L이 됐고요. 얘를 다시 쓰면 2파이 FL이 되는 거고요. 자, XC 볼게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해요? 2파이 FC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게요. 다시 정리해보면은 L에다가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뭘요? XL을 만들면 되겠죠. F값은 나왔겠죠, 당연히. 자, XC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C값을 넣어서 쭈르륵 해서 XC를 만드는 거죠. 다 단위가 뭐라고요? 오hm, 오hm, 오hm. 이 단위는 뭐라고요? L은 헨리, 얘는 파라드. 페럿이에요, 페럿. 그대로 직역하면 파라드 돼, 파라드.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뭐, 그 다음에, 이거 안 했다. 허수부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는 여기다 도트를 찍어가지고요.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돼요.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그런 방향성이에요. 근데 기사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요. 여기서 자승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1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무시하고 허수부다. 허수부. 기능사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V는 IR, V는 IZ 해가지고 Z 임피던스는 R 플러스 X2다. 너는 여기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C하고 L이 들어가 있었죠. 어디서 어떤 걸 뺐죠? L에서 C를 뺐고요. 자, 위상차라고 해요. 위상차. 이거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자, 뒤에서 한 번 더 할 건데요. 세타라는 거고요. 여기를 유효값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무효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피상값이라고 해요. 자, 어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전기 기능사 합격이 유효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달 있다가 이 동영상 강의 듣고 잘 찍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한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 자, 합격이 유효해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 동영상 개뿔을 봐라. 열심히 봐라. 합격이 무효해요. 그러면 어때요? 보기가 싫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합격이 피상적이에요. 무슨 의미지? 더 안 좋네, 어감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유효값이고요. 얘는요, 저항 R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뭐였죠? X, 리액턴스 때문에 발생하는 게 무효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피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개를 합쳐서 루트하니까 뭐가 나와요? 애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피상전력, 피상값은 임피던스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서 위상차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기준이 뭐라고요? 유효값이에요.
안 좋은 게 뭐였죠? 무효값이에요. 그래서 피상값은 어차피 얘 노트 씌우면 얘하고 얘 노트 씌워 더하면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값이고요. 어차피 이 두 개 때문에 나오는 값이 피상값이니까요. 뭐 위상차라고 하면 얼마 되냐면요. 탄젠트 세타예요. 위상차는요. R의 기준이고 무효값 때문에 발생한다. 왜냐면 무효값이 뭐가 있어요? X라고 XC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 해서 우리는 위상차를 기준분의 예 해서 탄젠트 세타라고 해요. 설마 이거 설명 뭐 해줘야 되나? 자,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이렇게 보는 게 코사인이고요. 탄젠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는 게 탄젠트고요. 사인은요, 이렇게 보는 게 사인이죠. 여기가 분모, 먼저가 분모, 위가 분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몇 분의 뭐요? 예, R분의 X가 되는 거죠. 즉,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위상차는 탄젠트가 아니라 위상이라는 본질을 보면요. 이 세타, 이 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를 옆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가려고 해요. 그 모가지를 칵 비틀어서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얘가 악 하면서 넘어가요. 나도 정말 강의 이렇게 하기 싫어. 들어. 자, 어떻게 해요? 악 하면서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아크 탄젠트가 아크 탄젠트. 그다음 뒤에는 똑같아요. R분의 X 된다. 아, 위상차라는 것은 본질적 부분은 뭐냐면요. 이 전선에 이거잖아요. 아까 2차 얘기했잖아요. 2차 얘기했죠. 위상차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R이 들어갔어요. 먼저. R이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한 차 더 쫙 잘라보자고요. R이 이만큼 가 있고 그 다음에 S가 이만큼 가고 T가 이만큼 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물리적으로 뿡뿡뿡뿡뿡뿡 이렇게 밀어준다는 거. 뿡뿡뿡뿡뿡뿡뿡뿡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해요? 언밸런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동기는 또 어떻게 돌아? 얘를 가지고 돌리는데요. 뿡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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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는 걸 위상차라고 해요. 상당히 전기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전기에다가 어떤 다른 전기를 공급해 주면요. 위상을 싱크로나이저라고 해요. 동기화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정전이나 아니면 고장으로 오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위상의 동기화라고 해요. 이런 쓸데없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드시고요.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와요? 이거 나와 이거. 얘는 지금 정의가 뭐였죠? RLC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이었어요. 아, 위상차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역률은 뭐냐면요.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할 거지만은 그래서 한번 더 알아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 즉 코사인이 역률이에요. 그래서 역률은 코사인,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몇 분의 뭐요? Z분의 R이구나. 자, 임피던스 Z는 어떻게 쓰냐라고 봤더니 어떻게 써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R 자승 플러스 X 자승인데 만약에 우리가 R하고 직렬회로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 있자.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수부 빼버리고 XL은 플러스고 C는 마이너스니까 XC하고 자승하고 분의 1을 해야 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L만 있으면 이렇게, C만 있으면 이렇게. 이해 가셨음? 두 개 쓰면 이렇게. 우와, 됐다 싶다. 오, 쉬워요. 쉬워요. 아, 쉬워 죽을 것 같아. 자, 삼각함수 뭐 설명 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기 이런 얘기 좋잖아요. RC 회로면 C를 대입하고, 리액션 자리에 RLC면은 이렇게 대입한다는 거 꼭 좀 알고 계시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자고요. 즉, 무슨 말이냐? 역률 물어보면 무조건 이거 삼각도라고 해요. 이 삼각도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임피던스 삼각도, 전력 삼각도 두 개 같은 의미예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일단 문제만 풀어보자고요. 자, 역률 하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몇 분의 뭐였죠? 몇 분의 뭐 이거였죠, 이거. 근데 이 값이 뭔지를 모르지. 일단
아까 이 유효값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R이었죠. R 12였고요. 그 다음에 XL은 얼마래요? 16이었고요. 우리 지금 뭐 알아야 되죠?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를 몰라. 나 몰라. 근데 역률은 뭐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은 몇 분의 뭐였죠? 임피던스 분의 R이었죠. 임피던스를 몰라. 어떻게 하지? 근데 저항은 얼마래요? 이만큼이래요. 자, 소자가요. R하고 L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R 자승 플러스 X 자승 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어떻게 나오죠? 자, 12 나누기 12, 16이죠. 아, 이거 숫자가 좀 많이 나갔네. 12자승 플러스 16자승이죠. 뭐 3, 4, 5, 6, 8, 7, 6, 8, 10 아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얼마 나오냐라고 보니까 60% 나오더라라는 거. 어렵지 않죠? 쉽죠? 역률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역률이요. 100%다라면요. 수치적 코사인으로 보면 딱 1이에요. 자, 역률이 90%라면은 우리가 그냥 퍼센트 안 미피면 바로 그냥 0.9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역률이 크면은 전기요금을 과중해야 돼요. 과중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역률을 0.9로 맞춰야 돼요.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네. 자, 여기까지 쉬고 RLC 병렬에는 조금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클릭해서 다음 거 늘릴 거죠? 오케이. 바로 봐야죠.